흑백 요리사 2 가족과 모두 한 달간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시즌 1보다 감동과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 스스로 한번 찾아보니까 출전한 요리사들의 요리보다 요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잘 몰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과정들, 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런 요리를 해오는데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사람은 이분입니다. 술 빚는 윤주모. 음식을 낼 때마다 손을 계속 떨어요. 끝까지. 이게 좀 적응할 만할 것 같은데 끝까지 떨더라고요, 이분이. 사람 되게 좋게 생겨가지고 너무 선하신데, 인상이. 근데 이미 알아보니까 출전하기 전에부터 셀럽이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 내에서 또 활동이 원체 활발하고, 프로그램 출연 전에도 책도 몇 권 출판을 했을 만큼, 그리고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이게 2016년인가 19년인가 그렇대요. 아, 맞나? 하여튼 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요거 짧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어과를 졸업을 합니다. 하고 네.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다라는데 어떤 직장을 다니셨어요? 직장은 이제 극장에도 좀 있었고, 어. 네, 공연을 만드는 회사에도 있었고, 공연 기획 쪽에도 예, 있었고. 뭐 문화를 하는 쪽에도 있었고,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극장, 큰 극장은 이제 세종문화회관 장학금이었고요. 예. 근데 어떤 계기로 지금 이렇게 또 그러다가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에 있을 때 이제 국악 뭐 이런 기획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술이랑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콜라보를 같이. 했었군요. 그때 네네 국악과. 야외 공연을. 어. 근데 그때 정말 맛있는 술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네. 자이향이라는 술이었는데 그때 기억을 해놨다가 어머 그 선생님을 이제 찾아간 거죠. 그때 서촌에 계셨거든요. 아, 오랫동안 서촌. 공부하면서 아. 하면 할수록 빠지게 되더라고요. 야. 네. 그렇게 거기서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탁 지금 선생님한테는 한 7년 정도 배웠어요. 오래 배우셨네. 네, 기초반부터 나중에 전문가반, 고문원반까지. 할 만한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집에 친구들도 많이 초대하게 되고 가족들도 초대하게 되고, 그 누군가가 제 음식을 먹은 누군가들이 누군가들.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세상에 요리사가 없어요? 없어.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아니, 그 거예요. 사람 난 요리사가 없어.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그 뭐가 할수 있을 사람들도 것 되게 같아. 웃긴 거 아니에요? 네. 머릿속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약간 덕분에 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좋아해 주시니까 또 공연하고 또 영화 기획하고 와. 이렇게 배울 때처럼 누군가한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술이랑 음식이랑 같이 해서 같은 이렇게 네,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천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영상 소스로 이제 만들면서 고민했거든요. 주일 설교인데 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도 그냥 이제 봐주시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분 보니까 연극영화과 출신이래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몇 년 했다고, 10년 했답니다. 10년을 하고 극장에도 있었고 공연기획사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커리어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안전하게 잘 지냈던 분인데, 제가 이 인터뷰를, 이게 30분짜리거든요. 컬투쇼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두 가지의 우연한 기회를 잘 잡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문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일할 때 만난 누구였죠? 술을 잘 빚는 명장을 만났었고, 그 술이 너무 맛있었고, 내가 이분을 찾아가서 한번 배워보겠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술을 배워보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호기심에서 이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기초반부터 전문가 반까지 7년을 또 그렇게 배웠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과 안 한 분들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주말에 아마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클래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뭐가 있었죠? 친구와 지인들, 뭐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배웠던 술이 있잖아요. 술 빚는 거를 내어주고 음식을 하고 접대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한식당을 우리가 만들 텐데 요리사가 없다.
그래서 너가 해달라라고 제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좀 우연한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이 있잖아요.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 뭐 여러 가지 공연기획 관련해 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했던 그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또 현재의 일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식당을 하고 있는 현재의 그 일을 통해서 뭐죠? 넷플릭스가 주관한 그 흑백요리사 2의 그 미래겠죠. 또 미래에 영향을 준 거죠. 오늘은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단편적으로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요 사진 화면 보시다시피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생각보다 뭐 목사, 선지자, 예언자,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뭐 보면 어부 있죠. 목동도 있고 당연히 글 쓰는 사람도 있었고 병사, 군대 장관도 있었죠. 그리고 자색 옷감 파는 루디아, 옷감 파는 사람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고 당연히 악기를 다루는 아마 다윗을 보는 것 같은데 또 목동 또 있고 토기장이 또 있고 당연히 농부도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 옛날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직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직업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뭐였다, 어부였다 이런 거 말고 굉장히 길게 성경 내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정한 사람들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야곱이에요. 요셉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이제 넘기고 그분 너무 성실하고 착하신 분이잖아요. 오늘은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될 거라서 졸리시면 막 뭐 이렇게 일어나셔서 좀 있으셔도 되고 물, 커피 같은 것들 드셔도 무방합니다. 올차에 드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혹시 기억하세요? 야곱이 뭐 아롱나무 가지를 들고 양 앞에서 뭐 하고 하는 것, 이 주일학교 때 다 봤던 거잖아요. 양떼를 불리기 위해서 양 새끼를 엄마가 뱃속에 배어 있을 때 얼룩지어 있는 양들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수단들, 방법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직업은 뭐죠? 목동, 양치기인 거죠. 목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하기까지는 독특한 사연이 있거든요. 뭐냐면 옛날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본가에서 가정에서 형이랑 다퉜어요.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제 외삼촌이 환대를 해줬어요. 드디어 너를 봤구나. 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라반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 일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사촌이지만 너가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내가 쳐줄게. 너의 삭슬 내가 쳐줄게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7년간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의 둘째 딸을 나에게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달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라헬은 어떤 형제가 보시면 더 좋아하지 않았나 싶을 텐데 몸매가 뛰어나고 얼굴도 예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어로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딸은 라반의 첫째 딸은 레아는 눈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눈이 약하다는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좀 이렇게 의역이 된 건데 원어로 보면 눈이 아름답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완전히 자기 취향이었던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래서 외삼촌 내가 7년간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둘째 딸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죠? 7년 일했더니 둘째 딸을 얻었을까요? 맞습니다. 첫째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첫날 밤을 보내게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내면 그냥 책임져야 돼요. 그냥. 외삼촌이 속인 거죠. 이때
왜 그랬냐라고 따지니까 라반이 역제안을 해요. 야, 너가 7년을 더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하면 둘째 딸을 그때는 줄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야곱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볼 때. 돌아가는 판세를 봤잖아요. 이 사람이 7년을 속였는데 또 줄 수 있을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떠날 수 있었다고 봐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요 첫째 딸만 데리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혼자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 야곱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저는 이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처음 봤었던 그 아름다웠던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더. 그러니까 여러분 20살이라고 쳐봐요. 여러분이 20살. 20살에 봤는데 이 딸이 너무 아름다운 거. 둘째 딸이 예쁘잖아요. 7년 지났어. 27대 내가 이 사람을 드디어 아내로 맞이하는구나 였는데 또 7년이 또 지나. 그럼 14년이 총 합이 되잖아요. 14년 지나면 20살 때의 그 미모가 여전할까요? 여전할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늙는 건 당연하잖아. 늙는 거죠. 그런데도 그날의 자기를 반하게 했던 사랑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직업 전문성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분야에서 7년간 일을 하면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가 되죠? 김형제님? 얼마? 7년 정도 일하면 직급이 어떻게 될까요? 대리. 좋습니다. 대리. 대리가 일을 제일 많이 하나요? 맞답니다. 만약 진급이 빨랐다면 그 다음 팀장? 과장. 과장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7년을 더 했을 때 자기 숙련도를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야곱은 되게 계산에 빠른 사람이거든요. 옛날부터. 상황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수를 많이 썼던 사람이잖아요. 7년을 더하게 되면 이제는 야곱은 목축업으로는 평생업을 삼게 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야곱은 애초부터 짐승을 싫어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목동 일을 갖게 된 게 전직한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2차 전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잡은 뭐였냐면 주방 보조였습니다. 집안일 중에서도 부엌 일을 했어요. 누구를 도와서? 자기 엄마를 도와서. 외부에서 놔두는 거를 싫어했어요. 누구와 달리. 자기 형 에서랑 달리. 그 형은 무슨 일을 했죠? 사냥꾼이었거든요. 사냥은 뭐를 할까요? 당연히 짐승을 잡겠죠. 근데 짐승 잡는 일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야곱은 뭐가 있냐면 야곱이 에서를 속였을 때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요리하지 않아요. 엄마가 대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이 2차 전직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직업으로서 목동을 택한 것은 자기가 이전에 했던 직업의 연관성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일 것 같아요. 뭐 굳이 연관을 짓는다면 그때 난 봤지. 요리하면서 엄마가 이 뭐 양을 잡은 걸 내가 봤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이후에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눈을 감는데 야곱은 목동으로서 일을 하다가 죽게 돼요. 나중에 고센 땅이라는 곳이 목축업을 하게 하는 구별된 곳인데 그곳에서 그 일을 하다가 그냥 눈을 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야곱의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7년 속아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는 이거는 이때 내가 이 목동 일을 그래서 하겠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자기 일이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까지 낳고서는 드디어 독립을 할 생각을 하거든요.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4년 되고 자녀를 낳았어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야곱이 삼촌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이 알 거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야곱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3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언제? 자기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엄청 불었다고. 그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나 때문에 장인어른이 하는 이 일이 잘 됐습니다. 복을 받은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독립을 할 테니까 내 몫을 챙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듣다가 역제안으로 그러면 너가 먼저 제시해봐. 그럼 내가 따라갈게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산 예정인 가축들 있잖아요. 이제 태에 출산 예정인 가축들이 있을 텐데 그 태어날 애들 중에 얼룩하고 검은 가축들, 양과 염소들은 다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뤄놓은 그 많은 것들은 내가 손 안 대겠다. 장인어른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베개 한 것들만 나에게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5절인데 졸리니까 3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서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거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해놓고서는 계약 맺은 당일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얼룩 있고 점 있는 검은색 색이 있는 것들은 다 누구한테? 지 아들들한테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로 소위 새끼를 뵐 때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지. 이게 유전학적으로 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라반은 아예 처음부터 독립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자기가 가르겠어요? 아닌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공정 계약이죠. 이거 오늘날로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가장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예요.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나 이제 독립하겠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갖고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마 나가는 길에 굶어 죽을걸요? 이렇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괜히 처음에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 선택을 했더니 잘못했나? 애초에 내가 형을 속여먹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얼룩한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양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미신적인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제발 새끼를 베었으면 하는 가장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직업 현재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너무 좋다. 시간 가는 줄 모르나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아주 겨울과 같이 싸늘한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또 이 중에 이 일 너무 재밌어. 와, 막 흥분이 돼. 내가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야곱은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처음에 이 목동일을 하고 또 14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간의.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죠. 근데 이 결과가 어떻죠?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대박이 난 거죠. 소위 여러분들의 일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일 크게 나왔네 오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의 때만 늘어난 게 아니고 관리하는 남종과 여종도, 낙타와 나귀까지 운반하는 수단도 많이 생겼죠. 이 본문 보면서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저렇게 얼룩덜룩한 것들을 이 화면에 요렇게 이런 거를 물 먹을 때 보여주고 먹을 때 보여주고 하면 정말 뱃속에 있는 것들이 줄무늬가 되나? 라는 꼬여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야곱은 현신의 일에 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쳤지만 결국 그는 최선을 다했고 끝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이 정도나 가문을 일으켜 놓으면 야곱 가족 내 축적한 부가 있잖아요. 부가 최소한 몇 대까지 간다고요? 3대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부자는 3대까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역대급 가문이 찾아옵니다. 가뭄. 그것도 몇 년 동안 7년이나 대기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축업의 최약점이 뭐죠? 맞아요. 날씨예요. 사료가 있어야 되죠. 먹일 게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2장에 나중에 돼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야곱이 말을 이어서 하죠. 듣자 하니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거기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뭐라고요?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요? 굶어 죽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겠다. 그 이후에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죠? 모든 가족이 이 목축업의 약점으로 인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요셉 때문에 잘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되죠? 요셉이 알려주는 대목인데 46장 3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 애굽 사람은 왜냐하면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거주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저 천한 일들 하는 족속들. 그런데 저들의 가족 중에 우리의 총리가 있으니까 그래 내버려 두자라가 됐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400년 뒤에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야곱의 족속들이 민족이 될 만큼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의 힘도 피지컬도 더 강한 민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출애굽에 이러한 강한 민족이 되기까지 무엇을 콕 집어서 사용하셨죠? 야곱의 직업이에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으로 인해서 야곱이 여기까지 온 거죠. 처음에 그 시작은 어땠죠? 사랑 때문에 시작한 거죠. 그 7년 했더니 직업의 안정성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내가 했던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미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야곱의 가축들이 임신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털의 이 무늬는 당연히 유전자겠죠. 교배하기 전에 유전으로 결정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혈들의 DNA를 바꾸신 분일까? 아니면 그 뭐죠? 우성학인가요? 3대 1의 법칙인가? 그걸 뭐 다 아셔서 미리 다 골라 놓으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31장 10절 13절의 내용인데, 이거 보면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됐어요. 다. 이 가축들을 다 이끌고 이제 떠나게 되는 날, 사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념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다 얼룩진 것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암컷들이 수컷이랑 교미를 하는데 그 수컷들이 다 얼룩지고 색이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저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천사의 말이 뭐냐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내가 뭐 했다고요? 다 보았다라는 거죠. 삼촌 라반이 계약을 해놓고서는 어겼잖아요. 다 그 얼룩진 애들을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버렸으니까. 근데 그때 꿈이 이랬다는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르죠.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에 있었던 그 얼룩진 애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야곱의 암컷들에게 가서 교미를 했는지, 밤에 몰래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순혈로만 보여서 착각을 했는지, 사실은 얼룩지였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야곱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곱이 아까 그 화면 봤잖아요. 그 오늘 본문의 내용, 얼룩진 가지들 갖고 막 흔들고 했던 그 방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날 이 꿈을 꿨거든요.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이 짓을 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이러한 상황에 찾아오셔서 제발 도와주길 바랬을 텐데, 근데 뭐라고요? 내가 다 보았다. 이건 뭐죠? 내가 속한 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길 바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상황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도와주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울타리에 들어와서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직업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래의 배우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업 안정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잘 되는 거. 그래도 좀 덜 시기를 덜 타는 것. 어떤 거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다 고려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야곱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도우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 내가 속한 것을, 내 일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지루한 생활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말씀 하나만 읽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울타리에 있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일, 사실은 미래의 일이겠지만 또 그 현재의 일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일일 텐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한 주간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